안녕하세요. 좋은 문장으로 생각의 힘을 축적해가는 제인톤입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 며칠 남지 않은 날들을 잘 보내고 있나요?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기보다는 남편이랑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어요. 서점에 갔는데 귀여운 카드에 반해서 몇 장을 구매했어요. 덕분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쓰게 되네요. 남편에게 줄 카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썼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몇 문장 안 되는 글을 쓰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역시 쓰는 사람의 몫인가 봐요.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 지나고 돌아온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저의 하루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늘 책이 곁에 있어요.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매일 보고 읽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문장을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문장을 읽을 때 가장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화려하고 큰 소리가 나는 웃음은 아니지만 옅은 미소를 살며시 짓게 돼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이렇게 올해 저의 마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준 올해의 인생책 5권을 공개할게요. 제가 뽑은 책의 기준은 읽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거나 또는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읽은 책 또는 살아내고 싶은 문장이 많은 책 위주로 골랐어요. 그 책에서 좋았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았는데 종합적으로 5권의 책을 읽고 나서 나온 키워드 5개를 모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그 5개의 단어가 모여 올해 제가 살아내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이건 저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또 해보려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좋았던 문장 읽어볼게요. 자유란 무엇일까? 내 마음과 영혼이 시키는 일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일 것이다. 나와 내 인생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기에 명료하고 맑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자유가 안겨주는 기쁨일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그만큼 쉽게 가질 수도 없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책임과 통제, 자기 규율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험한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자유로운 사람으로 남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은 많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대답하진 못하겠다. 다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변치 않고 확실한 것은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고 발을 깊이 담가보는 것 말고는 다른 샛길이 일절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딱 그만큼의 고통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폼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것이 최고다. 얼마 전까지 저도 자유로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울 뿐 가능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자유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자기 신뢰입니다. 좋았던 문장 읽어볼게요.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당신 자신을 자기 위의 곳에서 찾지 말라.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은밀한 마음속에서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의 행동이다. 당신의 머릿속의 숨은 확신을 밖으로 드러내면 보편적 의미를 획득한다. 가장 깊숙한 것은 적절한 때가 되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또한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제 운명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이 세상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자기 자신의 노동으로 갈지 않으면 단 한 알의 옥수수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인간 내부에 깃든 힘은 본래 새롭다. 그 새로움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직접 뭔가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능력을 알게 된다. 이 책은 자기 성찰을 자주 하는 저에게 필요한 책이었는데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성찰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좋은 점은 나를 돌보는 힘이 생긴다는 것과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의 동선을 꾸준히 캐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돌아보는 시간이 많으니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도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문장들이 많아요. 내적 검열이 강한 분들에게도 적극적인 자기 신뢰가 필요한 만큼 좋은 메시지가 되어주는 문장들이 많아서 저는 이 책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바라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잘할 수 있다. 바람직함, 해야 함, 그리고 좋음에는 내가 없고 우리가 있을 뿐이고 좋아하는 일,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속에서야 우리가 아닌 내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 주제를 연구하는가를 서로 물어보면서 말문을 연다. 유심히 관찰하면 한국이나 동양학자는 이유를 매우 거창하고 장황하게 설명한다. 인류 전체의 상황에까지 관련시켜 설명한다. 그런데 서양학자들에게 당신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묻는 사람이 머쓱할 정도로 간단한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답의 길이도 매우 짧다. 내가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라고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한다. 거창하지 않아서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대답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창의적인가? 그 이유는 바로 단지 그걸 좋아하니까 라는 대답 습관에 있는 것 같다. 단지 그걸 좋아하니까 한다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기초에서 자기 행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신념이나 이념의 지배를 받아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다. 왜? 욕망은 바로 자기니까. 욕망만이 자기 자신이다. 욕망에서 출발한 일만 잘할 수 있다. 자기가 하니까 독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왜 나에게 좋은 일인지 설득력이 있어서예요. 욕망대로 살아가야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왠지 욕망을 따라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완수했나? 이런 의미 없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야 올바른 방향성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는 안심을 했고 오히려 확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욕망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는 오직 나에게만 있는 것이니까 욕망이 있으면
나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욕망을 들여다보고 발휘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책은 나의 욕망을 욕망해야 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만약 나의 욕망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이제라도 욕망을 회복해야겠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에 오직 집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인지하게 해준 좋은 책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에는 용기를 충분히 내도 된다는 것을 읽는 내내 상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한 자기 신뢰와 같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장미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좋았던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왜 떠나온 것일까?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을 때 혼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규칙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발전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대체 왜 그런 진지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점 역시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도록 의미를 재단하는 독선적인 진지함의 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나를 증오에 빠지고 용서를 외면하고 또 결별에 이르도록 만든 순정의 무거움, 그리고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일상의 수많은 상처와 좌절들, 낙관적이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기나긴 말다툼을 통과하고도 나는 여전히 그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과연 떠나오기는 한 것일까? 이 책은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아냈는데 장미의 이름은 장미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어요. 시공간이 변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걸, 나는 항상 나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나를 잊기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평소 있었던 곳에서 떠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해졌던 감각, 그런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더 선명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어딘가로 떠나 있을 때에도 공간이 변한다고 해서 새로운 내가 되지 않듯이 정말 변하고 싶다면 나의 어떤 근원적인 것이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미의 이름은 여전히 장미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점인 것 같은데 어디로 꼭 떠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내가 바뀌면 새롭게 변화하는 곳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장소의 이동으로, 그리고 지금은 12월에서 1월으로 가는 시간의 이동으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데요. 사실은 장소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알아가는 일, 그리고 좋은 모습도 그렇지 않은 모습도 모두 잘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모든 게 변화하는 시작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명상록입니다. 좋았던 문장 읽어볼게요.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듯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초조해야 하는 것이나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한 것이나 가식이 없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대신에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따라서 네가 얻은 것이 잃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면 네 자신이 어떤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너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고 내게는 너의 판단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네가 원할 때마다 너의 판단을 중지하라.
그러면 거센 물살이 있는 곳을 지나서 파도 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잔잔한 바다로 접어든 것 같은 놀라운 고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생애 말기에 외적의 침공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나우 지역으로 원정을 간 10년에 걸쳐 쓴 철학일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일과 이민족과의 전쟁이라는 외적인 압박감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물러나서 나의 내면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에게 있어 내면은 외적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명상록은 그 요새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인 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악의적인 이야기 또는 밖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 때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읽고 나서 실제 저에게 힘들 때 실용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이 책을 떠올리면 제 힘듦의 크기가 갑자기 작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로마 황제는 10년에 걸쳐 외적의 침공을 제압하며 느꼈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나의 고민의 크기는 작고 금방 끝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생각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밑줄을 정말 많이 그어서 읽었는데 그만큼 살아내고 싶은 문장이 많았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올해의 책 5권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올해의 책 베스트 5. 첫 번째, 자유로울 것. 두 번째, 자기 신뢰. 세 번째, 인간이 그리는 무늬. 네 번째, 장미의 이름은 장미. 다섯 번째, 명상록. 자유로울 것을 읽고 나서는 인생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늘 자유로울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졌고, 자기 신뢰의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용기를 충분히 내도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인간이 그리는 무늬 책을 읽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있는 그 욕망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었고, 장미의 이름은 장미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장미의 이름은 여전히 장미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었고, 마지막 명상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5권의 책을 선정하고 나니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5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올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각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권 한 권 보면 다른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권을 같이 읽어도 좋을 만큼 연관성이 있기도 해요. 이어서 각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자유로울 것은 자유, 자기 신뢰는 용기, 인간이 그리는 무늬는 욕망,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나답게, 명상록은 평온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키워드를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나답게 욕망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며 늘 자유롭게 평온할 것이다. 이 문장을 만들고 나니 올해 정말 이 책들을 저의 인생책 5권이라고 뽑을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저의 올해 문장처럼 늘 자유롭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읽었던 좋은 책이 있으면 저에게도 추천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인톤이었습니다.